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모티베이터 제인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싱가포르 항공에 대한 영상이에요. 싱가포르 항공을 목표 항공사로 두고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.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인 것 같아서 제가 싱가포르 항공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정리를 좀 해왔어요.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3년 전인 것 같아요. 3년 전에 싱가포르 항공 한국 채용 때 면접을 봤던 경험이 있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었죠.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에 면접 진행된 것들에 대한 정보도 좀 찾아봤는데 3년 전이랑 크게 변한 게 없어요. 거의 과정도 비슷하고 큰 틀에서 조금 변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과 좀 비교해서 제가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매년 채용이 나고 있어요. 몇 년 전부터 매년 채용이 나서 외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써볼 만한 그런 항공사죠. 싱가포르 항공은 아시아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랭킹이 되게 높은 그런 항공사라서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. 일단 그렇고요. 신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. 신입 승무원, 그러니까 경력이 아니라 처음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자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이를 봐요. 나이가 좀 어려야 돼요.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지원자를 선호하고 보통은 최종 합격되는 그런 합격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20대 중반, 초중반 정도라 한 24세, 25세까지가 가장 많은 그 합격 나이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지금도 그렇고요. 그래서 나이가 조금 많아지면 사실상 좀 힘들어요. 싱가포르 항공은.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항공사마다 선호하는 나이대가 좀 있는데 이렇게 신입을 선호하고 또 나이가 어린 지원자를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? 그 항공사 시니어리티가 높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시니어리티가 뭐 영어는 아니지만 이게 어떤 그 시니어리티가 그러니까 항공사 내에서 그 직원들끼리의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쵸? 위계 질서가 좀 강하다라고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나이가 좀 많거나 경력이 있는 그러한 지원자를 합격을 시켰을 때 신입으로서 어찌됐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선배들이 그 신입 지원자보다 나이가 어리게 되면 조금 그 relationship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런 곳에서는, 이러한 그 분위기를 가진 곳들에서는. 근데 유명하죠. 싱가포르 항공은 사실 그런 위계 질서가 굉장히 좀 강한 곳 중에 하나라 외항사 치고 국내만큼의 그런 시니어리티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비자 문제로 사실 4년제 출신이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세요. 2년제 출신은 안타깝지만 이게 다른 거가 아니라 그 싱가포르 비자 문제거든요.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 자체가 좀 정해져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차로 서류 접수를 합니다.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그 외국 기업에 맞게 그 CV와 그 resume라고도 하죠. 그것과 또 커버레터가 있으시면은 그거를 좀 첨부해서 그들이 원하는 양식이 있거든요.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서류 접수를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재는 2차가 비디오 인터뷰로 바뀌어 있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비디오 인터뷰가 없던 시절이어서 그때는 바로 서류가 합격이 되면은 이제 직접 가서 대면 면접을 시작을 했었죠. 근데 지금 그 비디오 인터뷰를 봐야지만 이제 그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직접 가서 면접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비디오 인터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이거는 다른 유튜브에서도 좀 설명을 잘 해주고 계셔서 좀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거를 합격을 하시면 이제 가시게 되겠죠. 원래 제가 할 때는 강남에 있는 모 학원에서 대행을 했었어요. 채용 대행 일하기보다는 그쪽 현지에서 면접관들이 직접 나왔었는데 장소만 대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호텔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호텔에서 그 현지 면접관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대면 면접을 보고 있고요. 종일 면접이고 서바이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서바이벌이 뭐냐면 가서 이제 1차, 2차, 3차 자체 이렇게 하루 종일 면접을 보니까 각각의 스테이지가 끝나면 그 나가 있으라고 하고 그쪽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름을 호명하죠. 해서 뭐 몇 번 아니면 이름을 얘기를 하고
이 사람들만 이제 합격이 되었으니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자.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. 굉장히 잔인해요. 굉장히 잔인하고,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파이널까지 보게 되는 그런 면접 절차였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 때는 비디오 면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디오 면접이 1차 면접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직접 가서 1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10명 정도가 들어가서 그 면접관은 3명이 있었고 저희는 한 10명 이렇게 들어가서 일렬로 이제 서게 되죠. 국내 항공사처럼. 가면은 간단히 개별 질문 하나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공통 질문을 줘요. 그러면은 한 사람당 대답을 할 거는 2개씩 대답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그거를 한 명 한 명이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나가 있으라고 하죠. 그 웨이팅 그 에리어가 있어요.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합격자만 호명을 해요. 그래서 이 사람들만 오라고. 나머지는 짐 싸서 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말했었어요. 그때 너무 좀 잔인했었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붙었었고요. 그렇게 해서 2차로 넘어갑니다. 이 2차부터가 앞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하시게 될 그 호텔에 가시면은 바로 그 보시게 될 절차인데 이게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디베이트를 하는 스테이지거든요. 그러니까 토론이에요. 그룹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면접관은 3명 정도가 앉아있고 그리고 면접 그 지원자는 6명. 제가 했을 때는 앉아서 봤었어요.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6명이 쭉 일렬로 앉아있고 그리고 면접관이 3명이 있었고 그 면접관들은 한국인 승무원도 있었고요. 그리고 현지 그 본사 직원들이 또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싱가포리안이랑 그 코리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시키기도 하고요. 아니면 싱가포르에서도 예전부터 하고 있던 거는 파트너 소개를 많이 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잠깐 대화를 나눠라. 그 다음에 같이, 그러니까 방금 너 옆에 있던 사람과 나눈 거에 대한 이야기를 너가 한번 해봐라.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파트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라고 하기도 하죠.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디베이트 할 그 주제를 주는데,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그 어떤 그룹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그 어떤 그룹의 리더는 꼭 남자여야 하는가? 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, 지금. 그거에 대해서 그 3명은 이제 딱 그룹을 나눠주거든요, 임의로. 3명은 찬성, 3명은 반대 쪽으로 그것도 정해줘요. 찬성 반대도. 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좀 나눠봐라. 시간을 주죠.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막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. 그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, 사실. 그 내용보다는 어떤 애티튜드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좀 체크를 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계속 이제 웃으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이야기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그런 스테이지에서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한다던가 조금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당연히 감점 사안이 되는 거죠. 그쵸? 그게 끝나고 나서는 저희는 한 명 한 명 또 개별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고를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니? 라고 물어봤었어요. 그래서 다 각자 다르겠죠, 의견이. 그래서 한 나라를 고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영어로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영어도 중요하긴 한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보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6명 중에서 2명이 뽑혔었거든요. 근데 그 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지원자가 제가 듣기에도 거의 6명 중에 가장 영어를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 떨어지셨어요.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다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죠. 그래서 2명이 뽑혔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를 했다가 저희는 필기 시험을 봤었거든요. 지금도 호텔에서 필기를 볼지 모르겠는데 그 필기 시험은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한 반에서 교실 같은 데서 이제 필기 시험을 받고 토익 같은 시험이었고요. 한 10분을 딱 줬던 것 같아요. 앞에서 시간을 재고 있고 그 모두 객관식이었고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저희 그룹에서는 한 명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거기서는 떨어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.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붙은 사람들 따로 모아가지고 최종 면접을 갈 수 있게 이제 해주는데 그 최종 면접이 딜레이가 좀 길었었고 그때는 그 3대1 저희 지원자가 혼자 들어가게 되고요. 그리고 면접관은 3명이 앉아 있어요. 근데 그 면접관 3명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인 남자분이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한국인 사무장님 그리고 싱가포리안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근데 뭐 조금 구성은 달라질 수 있겠죠.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한국인 사무장님이 그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매년 참여를 하셨었고 그 최종 면접에요. 그러니까
본인이 직접 앞으로 봐야 하는 그런 신입 승무원들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게 좀 체크를 하시러 오시는 것 같았고, 제 개인적인 그 임프레션으로는 정말 무서웠어요. 일부러 더 그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진짜 무서운 분이셨어요.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하는가를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, 그러고 이제 가게 되면은 어떤 항공과 관련된 기내문까지는 아니었고 아티클을 읽게 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외항사마다 그런 아티클 읽기를 시키는 곳들이 있는데, 요즘은 뭐 디베이트 스테이지에서 시킨다고도 하더라고요. 저 때는 파이널에서 그거를 읽었었고, 그거는 뭐 크게 영어 발음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영어 인터뷰가 이제 시작이 돼요. 뭐 저 같은 경우엔 보통 이력서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 대학교 때 뭐 배웠니? 전공에 대한 것만 얘기해봐라. 그리고 왜 싱가포르 항공을 오고 싶니? 우리가 너를 뽑아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.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.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. 그거를 다 마치고 나면 한국인 사무장님이 있다고 했었죠. 그분이 한국어 질문을 하거든요. 싱가포르 항공은 한국어 그 테스트가 있어요. 한국어 면접.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볼 때는 조금 더 딥하게 물어보셨었고, 그때 혹시 다른 항공사는 안 썼니? 이런 것도 막 물어보세요. 다른 항공사 안 썼니? 그때 당시에 열려 있었던 다른 외항사, 특정 외항사를 거론하시면서 거기는 안 썼냐? 왜 안 썼냐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좀 당황을 시키려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, 1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15분 정도 끝나고 나서 나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라 라고 했었는데, 그때 떨어졌죠. 그때 이제 떨어졌고,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, 전 붙을 줄 알았어요. 정말로. 왜냐면 파이널 인터뷰의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웬만한 건 다 대답을 잘했던 것 같고, 그러고 크게 당황하지 않았고, 나는 다 잘 대답을 한 것 같아 라고 느낌을 가지고 나와 있었는데, 떨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, 저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싱가포르 항공이 원하는 바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거죠. 일단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아주 여성스럽고 당찬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항공사거든요. 싱가포르 항공은. 그 서비스가 거의 그 월드 탑 클래스예요. 싱가포르 항공은. 그러니까 무조건 그 커스터머, 승객들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곳이고, 서비스의 퀄리티가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, 그렇다 보니 아주 순종적이고 아주 여성스럽고 뭐 절대 군말하지 않는 이러한 직원들을 많이 선호를 해요. 그래 보이는, 그쵸, 실제 성격과는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고, 좀 스윗한 느낌이 많이 나야 돼요. 스윗하고 좀 여성스럽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, 저는 조금 솔직하게 대답을 한 편이었거든요. 거기서 많이 포장이 되지 않았었어요. 근데 포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하지 않았고, 조금 뭐랄까, 더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마인드에 대한 얘기로 답변을 끌어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지식적인 부분을 어필하고 싶어 했고, 그런 것들이 좀 페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들고요. 그 최종 면접쯤에 가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봤잖아요. 어떤 느낌이었냐면은, 일단은 그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마른 형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. 그 케바야라는 싱가포르 항공 그 유니폼이 있죠. 유니폼이 그 어떤 스판기가 전혀 없는 아주 뭐랄까, 좀 핏한 그런 타이트한 그런 유니폼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가 잘 어울려야 되고 딱 맞아야 되고 이런 핏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통통하거나 이러한 형을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말랐었고, 그리고 영어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, 영어는 외항사들을 좀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상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꽤 잘하는 친구들만 갈 수 있고요. 그치만 원어민급은 아니다. 완전히 원어민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한다라는 느낌의 그런 지원자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고,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간에 다 걸러져요. 워낙 또 소수만 뽑기도 하고.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8명 정도가 뽑혔던 걸로 기억을 하고, 제가 이제 최종에서 그 파이널에서 떨어졌다고 했었잖아요. 그게 저는 떨어졌지만 붙었던 친구들은 그 마지막 스테이지가 또 있어요. 뭐냐면 그 케바야라고 하는 유니폼을 피팅을 하거든요. 그 피팅을 직접 하셔야 되는데, 그거를 했을 때는 이 유니폼이 얼마나 이 친구와 어울리는가, 그것과 스카 체크를 하죠.
그 scar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있는 흉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 유니폼을 입었을 때 노출이 되는 부분에 어떤 그런 흉터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scar는 절대로 없어야 하고요. 이것 때문에 그 보류가 된 그런 분들도 매년 있었어요, 매년. 그리고 워낙 피부 상태나 이런 걸 꼼꼼하게 봐서 그 이제 피부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네일이나 그 패디 같은 거는 정말 센스 있게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겠죠, 아무래도. 싱가포르 항공은 특이한 게 그 일반 승무원들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맨발이었나? 스타킹을 신었나? 하여튼 발톱이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그 웬만하면 맞춘 그런 색깔로, 규정 색깔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본 싱가포르 항공의 면접 후기이자,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느낌을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,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싱가포르 항공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나고 있는 항공사고, 워낙 좋은 곳이에요. 연봉도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이고, 복지 혜택도 많이 좋고,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거야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거고. 그래서 생각이 있으시면, 여기가 좀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가보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저 때와 다른 거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그 비디오 인터뷰거든요. 비디오 인터뷰가 안 되면 직접 대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비디오 상에서 좀 나의 좋은 인상을 잘 전달하는 것도 따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, 또 다른 항공사별로 또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다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길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